우리가 사회문화현상과 자연현상을 비교해봤죠. 이게 첫 번째로 다뤘던 부분이었고, 개연적 법칙성이 작용한다. 어디죠? 그렇죠. 확실성의 원리로 탐구한다. 자연현상. 그죠? 경험적 자료를 통해 연구할 수 있다. 둘 다. 맞죠? 통제된 실험이 더 용이하다. 자연현상. 그죠? 잘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볼 건 뭐냐면 엄청 중요한 부분이에요. 전체 사회와 문화 과목에 한 3개 정도 주제가 나와. 이거 하나로. 엄청 중요합니다. 사회 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다시 뭐라고?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엄청 중요하다 그랬어?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오늘 이거 하나도 다 설명 못해요. 그래도 뭐 하는 데까지 해봅시다.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거시적인 관점과 미시적인 관점이 있어요. 아니에요. 아, 근데 맞는데 그거 아니에요. 미시시피는 그 인디언들 그 고유어로 길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한자입니다. 한자. 거시, 미시 뭐가 다르죠? 응? 거랑 미가 다르죠. 맞아요. 그러면 시는 무슨 시자게? 영어로는 C. C. 아니. SEA 말고. 보다. 시각. 시력할 때 그 시야. 그러니까 보는 건데 어떻게 보는 거? 거시 그러면 크게 보는 거. 미시 그러면 아주 자세하게 세세하게 보는 거야. 현미경 할 때 미자거든요. 거대하다 할 때 고자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사회문화적인 어떤 현상이 있을 때 큰 시각으로 사회 구조적 틀을 먼저 들여다보는 거고, 여기는 미시적 관점은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과 속성을 먼저 들여다보는 거거든.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 우리가 숲을 이해하려면 뭘 이해하려면? 포레스트, 숲을 이해하려면 보는 방식이 2개가 있어요. 멀찌감치 드론을 위로 띄워가지고 전체적인 숲의 구조를 먼저 바라보는 이런 시각이 있을 수가 있고요. 하나는 숲으로 들어가서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의 어떤 속성을 기록하고 들여다보는 거야. 알겠죠? 그럼으로써 숲을 이해하는 거지. 이해됩니까? 숲은 셋의 나무들 하나하나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나무 하나하나 몇 그루가 어떤 종류가 있고 몇 그루는 어떤 종류가 있고 이거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숲이 이해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바라보는 거 말고 전체적으로 거대하게, 알겠죠? 위에서 내려다보는 어떤 숲의 전체적인 모습을 통해서 숲을 바라볼 수도 있겠죠. 이해됩니까? 나봐. 숲을 먼저 보는 방식은 거시적이야, 미시적이야? 그렇지. 그래서 얘는 뭐를 먼저 보자? 숲을 먼저 보자. 이런 시각이야. 반면에 미시적 관점은 뭐를 먼저 보자? 숲의 구성원인 나무를 먼저 들여다보자. 이 얘기야. 이해됩니까? 숲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구조. 나무는 개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 자, 문제. 사회가 개인을 만들고 형성할까요? 개인이 사회를 만들고 형성할까요? 너희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가 개인을 만드는 것 같아? 개인이 사회를 만드는 것 같아? 사회가 개인을 만든다? 일단 개인이 사회를 만든다라는 건 쉽게 이해가 되기는 해. 왜냐하면 사회는 개개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성향을 보면 사회가 이해가 되겠지.
이해되죠? 돼요? 개개인들이 모여 사회를 이루는 거니까. 이거는 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사회가 개인을 만든다? 응. 윤서야, 어떤 트렌드? 트렌드 거의 맞았어. 시대의 어떤 그 전체를 관통하는 트렌드 같은 게 있고 사람들은 그 트렌드에 구속되죠. 맞죠? 이거보다 조금 더 쉬운 예는 이런 거야. 봐봐. 예서는 나중에 어떤 직장 꿈을 가지고 있어요? 직업? 초등교사를 하고 싶어. 돼요? 요거는 뭐예요? 꿈, 장래, 희망이죠? 생일 선물로 아빠한테 뭐 받고 싶어요? 애플워치를 받고 싶어요. 애플워치. 이거는 욕구. 예서의 욕구. 맞죠? 잘 봐. 이거는 예서가 스스로 독립적으로 꾼 꿈일까요? 이 사회가 만들어준 걸까요? 그지? 잘 생각해보면 사회가 만들어준 거야. 너 스스로 독립적으로 꾼 꿈이 아니야. 네가 조선시대 사람이야. 근데 난 애플워치를 갖고 싶어. 그럴까요? 북한 사람이야, 네가. 북한 사람. 애플워치 갖고 싶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지? 다음. 무슨 파푸아뉴기니 사람이야. 초등교사가 하고 싶을까요? 선장이 하고 싶겠죠. 무슨 초등교사는 무슨 학교도 없는데 거긴.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 하나하나, 꿈 하나하나 이거 너희들 스스로가 꾸는 꿈이 아니야. 누가 만들어주는 거야? 사회가 너희들에게 심어주고 만들어주는 거라고. 말뜻 이해됩니까? 돼요, 안 돼요? 사회가 어떤 틀을 만들어 놓으면 너희들은 그 사회가 정해준 틀 안에서 사고하고 행위하고 욕구하고 희망하게 돼 있어.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해. 이해됩니까? 되죠? 그래서 거시적 관점의 바탕이 되는 이론은 사회 실제론인데 다시 뭐라고? 사회 실제론은 개인과 사회 관계를 바라볼 때 사회는 개개인의 바깥에 따로 존재하고 외재하는 실체라고 보는 거야. 사회는 뭐라고? 개인의 바깥에 독립적으로 따로이 존재하는 독자적 실체라고 바라본다고. 개개인의 단순 결합물이 아니라고 사회는. 알았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바라보냐면 사회는 개인의 외재하는 외재가 무슨 뜻이게 외재? 외는 바깥 맞아. 아웃사이드 바깥이야. 재. 존재할 때 재자야. 맞아. 또는 재학생, 재직중 할 때 재자야. 재학생이 무슨 뜻이죠? 다니고 있는 학업에 있는 알겠지? 이런 뜻이죠. 재직 증명서 무슨 뜻이죠? 뭐에 다니고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증명서죠. 문제. 재가 무슨 재자야? 뭐야? 재학 학업에 있는 재직 직장에 있는 있는이죠. 나 힘드네. 있을 재자야. 다시 뭐라고? 있을 재자야. 아이고 힘들어라. 존재 있다고. 알겠죠? 제가 있을 재자. 그러니까 개인의 외재한다는 건 개개인의 바깥에 따로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야. 개개인의 단순 결합물이 아니라고. 그래서 사회는 개인의 외재하는 실체다라고 바라보는 게 사회 실제론적 시각이야. 되죠?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 개인은 스스로가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행위하는 자율적 주체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개인은 사회 구조에 의해 형성되는 능동적이고 자율적 존재야? 수동적 존재야?
수동적 존재야. 스스로는 능동적 힘이 없어. 사회 구조가 정해주는 대로 이끄는 대로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존재야. 스스로가 뭔가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행위하지 못해. 이해돼요? 그래서 사회 구조에 의해 형성되는 수동적 존재라고. 이해되죠? 이렇게 바라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회가 개인을 만든다, 개인이 사회를 만든다. 사회가 개인을 만들고 형성한다는 거야. 왜 맛집이야? 그러게? 사회가 개인을 만들고 형성한다는 거야. 그래서 사회는 개인의 행위와 개인의 가치관을 뭐해? 형성하고 구속해. 이해되죠? 그죠? 잘 들어. 사회 구조 뜻이 뭘까? 이 사회는 사회 구조라고 인식하면 되거든. 사회 구조의 뜻이 뭘까? 형태? 그 사회의 구성원의 행위나 가치관을 구속하는 틀이야. 다시 뭐라고? 구성원의 행위와 가치관을 구속하는 틀이야. 이걸 뭐라고 불러? 사회 구조라고 불러. 사회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여러 복합작용으로 만들어지거든. 어떤 거? 전통, 법, 관습, 예절, 언어,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지는 게 사회구조야. 예를 들어 볼게. 여러분들은 결혼할 때 남자가 먼저 입장을 해서 서 있고 결혼식에 입장할 때 여자는 나중에 뭐 합니까? 웨딩드레스 입고 아빠가 여자를 데리고 오죠. 그래서 누구한테? 신랑한테 이렇게 건네줘요. 알았죠? 신랑은 혼자서 뚜벅뚜벅 걸어가지고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고, 알겠죠? 그 아버지가 딸을 데려다가 신랑한테 넘겨준다고. 돼요? 이 안에 무슨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윤서야, 무슨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아? 여자는 독립적 존재야, 남자에게 예속된 존재야. 어릴 적에는 누구에게 예속돼 있고, 그렇지. 나이가 들어서는 누구에게, 그렇지. 그 의식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야. 몰랐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좋은 거야, 되게 좀 기분 나쁜 일이야. 그렇지. 이해가 돼요? 그럼 윤서야, 넌 그렇게 안 할 거죠? 아니요. 네가 먼저 입장해가지고 딱 서 있고, 알겠죠? 신랑을 우리 시어머니가 딱 데리고 오면, 알겠죠? 내가 시어머니한테 딱 받아가지고 가자 이 새끼, 알겠죠? 딱 가서 세워놓고 내가 데리고 살 거니까, 알겠죠? 이럴 거야? 아니요. 아니잖아. 이 관습이거든. 다시 뭐라고? 관습이 뭐죠? 오랫동안 관행이 지속되다 보면 지켜야 한다는 법적 확신이 주어지게 되거든. 관행이라는 게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지속이 되다 보면 지켜야 한다는 확신 같은 게 생겨나. 알겠지? 그냥 오래 지속됐다는 이유만으로. 마땅히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지켜야 한다는 확신 같은 게 우리 사회적으로 자리 잡거든. 이런 걸 관습이라 그래. 오랜 관행이 반복되며 지켜야 한다는 법적 확신이 부여된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관습이라고 불러. 방금 같은 게 뭐야? 관습이야. 항상 그렇게 해왔고 그러다 보니 그래야 한다는 법적 확신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윤서도 개인적으로는 이건 뭔가 기분 나쁜 일인데요.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말하면서도 지도 벗어나지 못해. 이해돼? 또 나봐봐.
예서야, 너 선생님한테 존댓말해, 반말해? 존댓말. 왜요? 어, 진짜 어른으로서 공경해야 될 그런 대상이라는 그런 철저한 너의 믿음과 신념의 표현이야? 진짜? 그러면 다른 이웃 어른 지나가는 사람 보고 얘기할 때도 너보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 뭐 해? 존댓말. 그죠? 아, 그러면 누가 됐든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는 일단 존경은 표하는 거야. 무조건 나이 많으면 존경하는 거야. 이게 너의 의지야? 아니 그건 아니고. 근데 그런 사람 만나면 일단 존댓말 쓸 거잖아요. 아, 지금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반말할 거야? 아니요. 아저씨 일로 와봐. 이럴 거예요? 아니잖아. 맞아요, 틀려요. 지금 보니까 존댓말이라고 하는 건 언어인데 언어도 하나의 구속이야. 언어도 하나의 뭐라고? 구속이라고. 언어적인 제도 안에 우리는 갇혀서 뭐해? 그런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다니까. 한국 사람은 누구나 나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존경의 의식이라든가 이런 걸 가져. 나이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알겠죠? 이미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사회구조가 그렇게 짜여져 있거든. 내 말 이해되나? 야, 명절 때가 되면 뭐가 되면? 명절 때가 되면 명절 당일날 차례 지내죠. 아빠 집에 먼저 가서 차례 지내요? 엄마 집에 먼저 가요? 아빠. 아빠 집에 먼저 가서 일단 차례를 지내고요. 그리고 저녁 때 엄마 집으로 가죠. 그렇지 않나 보통? 다음 날 가든 저녁 때 가든 가서 모이잖아요. 맞죠? 너희들도 그렇게 할 겁니까? 결혼하면 명절 때가 되면 일단 시댁부터 먼저 가서 차례를 지내고 저녁이 됐든 다음 날이 됐든 시간 나면 이제 너희 집에 뒤늦게 방문하고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야? 그러면 넌 명절 당일날 남편 끌고 니네 집부터 갈 거야? 엄마 나 잘했지? 내가 우리 집부터 데리고 왔어. 우리 집에서 차례 지내자. 그럼 엄마 뭐라 할 것 같아요? 예서야? 우리 딸 잘했다 그럴 것 같아요? 남편도 휘어잡고 그럴 것 같아요? 엄마 뭐라 그럴까요? 아이 미친년아. 그러나 누구 욕을 쳐먹이려고 얘가 집안 망신이야 이년아. 빨리 가서 먼저 지내고 와 이런다고. 내 말 이해돼요? 너 말은 그렇게 했지만 너도 결국은 시댁부터 갈 겁니다. 알았지? 그럼 물어봅시다. 윤서야 물어봅시다. 명절 당일날 남편 집에 먼저 가서 차례를 지내고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외가 아내 집 쪽을 처가 쪽을 가는 것이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설문조사 해볼까요? 남자들한테? 뭐라 그럴 것 같습니까? 뭐 남자들 옳다라고 생각할 것 같다고? 아니야. 너네 아빠한테 물어봐. 아빠도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진 않아. 이거는 잘못된 패습이고 이건 뭔가 불평등한 의식의 소산이다. 이건 바뀌어야 될 패습이다 라고 다들 얘기한다니까. 무슨 남자들은 뭐 머리에 뿔 달렸냐? 맞아요, 들려요. 맞죠? 그렇다니까 남자들도 못해도 80% 가까이는 이거는 좀 나쁜 관습이다.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다들 얘기할걸요. 여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다 가지고 있을 테고요. 근데 구성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안 바뀌어요, 이거. 한 번 정착되면 안 바뀐다니까, 쉽게.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냥 대충 생각하지 마시고 할 때 잘 들어두세요. 내가 말하는 것들이 다 지문이야. 쉽게 나올 것 같죠? 지문으로 읽고 못 찾는다니까. 이게 거시적 관점, 미시적 관점 어느 쪽인지 이게 실제론적 시각인지 명문론적 시각인지 못 찾는다니까, 니네. 뭔 얘기인지 알겠죠? 돼요? 못 찾잖아요. 지금 이것도 보니까 이 기술윤리학인지 메타윤리학인지 그렇게 설명해 줬는데도 왕 이러고 못 찾잖아. 이해돼요? 갑자기 그걸 왜 들여다봐 지금? 여기 있나 했어요. 나봐봐. 그래서 여기 있는 거시적 시각과 연결되는 사회 실제론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법과 전통과 관습과 예절과 언어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우리들의 사고와 행동 방식을 구속하는 외부적인 틀이라는 게 한번 짜여지면 이건 쉽게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를 어때? 올가매고 구속하죠. 우리는 그 안에서 사고하고 행동하고 그 안에서 욕구하고 희망하며 살아요. 알겠습니까? 돼요 안 돼요? 얘들아, 요 시각을 뭐라고 부르게? 개인과 사회 관계를 바라볼 때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볼 때 사회는 뭐다? 개개인의 바깥에 따로이 존재하고 외재하는 독자적인 실체로서 개인을 구속하는 틀로서 존재한다. 이거를 우리는 사회 실제론이라고 불러. 뭐라고 부른다고? 사회 실제. 제가 무슨 제자겠어? 있다. 실체로서 있다. 사회는 독자적인 실체로서 존재한다. 개개인의 단순 결합물이 아니다 이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볼 때 사회는 개개인의 바깥에 외재하는 독자적인 실체로서 존재한다. 이런 사회 실제론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개인은 수동적인 존재고요. 그냥 사회 구조에서 형성되고 만들어지는 존재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알아듣겠죠? 야, 그럼 이런 식으로 개인 사회 관계를 사회는 독자적인 실체로서 존재한다. 이렇게 바라보고 개인의 외재하는 그리고 개인은 수동적인 이런 식으로 개인 사회 관계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사회 문화적 현상이 존재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 구조 분석부터 하겠어? 아니면 그들이 속한 사회 구조가 어떤 틀인지를 먼저 이해하겠어? 그래. 이해돼요? 돼요,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이 어떤 사회 문제를 일으켜 그러면 한국 사회란 어떤 사회지를 먼저 바라보게 돼.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들이 어떻게 상호작용 관계를 맺었고 이렇게 보지 않아. 뭐부터 봐? 그들이 속한 한국 사회의 속성부터 들여다봐. 말뜻 이해됩니까? 그들은 뭐니까? 한국 사회 구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일 뿐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알았지? 그게 거시적 관점으로 연결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알긴 뭘 알아. 내가 볼 때 니네 50%도 이해 못해 지금. 정신 차려. 다음 미시적 관점입니다. 미시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가 개인을 만든다. 개인이 사회를 만든다. 개인이 사회를 만든다라는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야. 봐봐. 이들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은 독자적으로 사고하고 행위하는 자율적인 주체라고 생각해요. 개개인은 뭐라고요? 독자적으로 사고하고 행위하는 자율적인 주체라고 생각해요. 외부적 상황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형성되고 구속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됩니까? 그리고 이런 개개인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내고 변경시켜가는 게 뭐야? 사회구조야. 이네들의 의식의 공유로 제도가 만들어지고 의식이 변하면 그만큼씩 사회제도는 변화해가는 거라고 생각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 나봐. 선생님 고등학교 때 시절에는 남자가 귀걸이 한다? 상상 못할 일이에요. 남자가 귀걸이 하면 그냥 주변 사람들이 다 뭐 했어? 이상하게 봤어. 저 새끼 혹시 게인가? 남자가 귀걸이를? 남자가 화장 메이크업을 한다? 상상도 못할 일이야. 일단 주변 사람들이 다 뭐해? 어머, 게인가 봐. 우리 땐 그랬어. 선생님은 귀걸이 하고 싶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난 꿈이 락커여가지고. 막 락커여가지고. 락커들 보면 맨날 가죽 바지 입고 막 귀걸이하고 막 그러고 다니잖아요. 막 문신도 하고 몸에다가. 근데 나는 꿈도 못 꿨어. 그거 했다가 우리 때는 완전 그렇게 매도당하니까요. 알겠죠? 근데 그 선생님 고등학교 때로부터 지금 얼마나 지났어?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사람들의 생각이 어때? 바뀐 거야. 오히려 막 메이크업을 하는 남자애들은 어떻게 생각해? 자기 관리를 잘하는 애들. 맞아요, 틀려요. 귀걸이 하는 애들 왜? 뭔가 패션 감각이 있다. 막 이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지금은 어때요? 생각들이 바뀌고 사회제도가 바뀌었죠. 지금은 뭐 문신이나 뭐 남자 메이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상한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통용되는 사회 모습이 돼버렸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사회구조, 사회제도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들의 의식의 결합으로 만들어지고 구성원들의 의식이 바뀌면 달라지면 그만큼씩 변경되는 거예요. 사회구조는 독자적인 실체가 아니라고 봐요.
개개인들이 그때그때 형성하고 개개인들의 의식의 합치로서 만들어지고 개개인들의 의식이 변화되고 의식의 합치가 변경되면 그만큼씩 변해가는 게 사회제도, 사회구조라고 이해합니다. 말뜻 이해돼요? 알아듣겠죠? 그래서 이런 주체들이고요. 사회는 개인 간 의식의 변화, 개인 간의 상호 작용 관계의 변화로 사회는 그때그때 변경돼 간다라고 말해요. 바라봐요. 됐습니까? 조선시대 때는 여성이 담배를 핀다? 미친 거였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여자가 담배 피는 거에 대해서 그런 인식 안 갖죠. 변경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통용되잖아요. 이해되나? 좋습니다. 그러면 이네들이 볼 때 사회는 뭘까? 사회구조 사회는 개개인의 단순한 결합물이야. 다시 뭐라고? 개개인의 단순한 결합물이야. 좀 의지를 갖고 들어야 돼, 윤서야. 지금 이미 영혼이 나갔어. 이미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면 좋냐. 근데 이거 못하면 그냥 인문사회학 학문 이런 걸 하면 안 돼. 내가 얘기했지. 사회학의 기본이라고. 그냥 모든 사회학의 전반도 꿰뚫고 있는 기본 사고 방식이야 이게. 돼요? 나봐. 여기 있는 요 거시적 관점에 의하면 사회는 이코로 뭐야? 개개인의 단순 결합물에 불과해. 개개인의 단순 결합물에 불과해. 시그마가 무슨 뜻이죠? 아, 여기서 막히는구나. 문제. 얼마예요? 아, 시그마를 모르는구나. 시그마는 다 더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시그마 1부터 10은 무슨 뜻이에요? 1부터 10까지를 다 더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얼마게요? 야, 1부터 이렇게 해서 10까지 있잖아요. 이렇게 더하면 얼마일까요? 근데 2하고 9를 더해도 얼마일까요? 하나 올라가고 하나 내려가니까 3하고 8을 더해도 이렇게 해서 11, 11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몇 개 나와요? 11씩. 5개 나오거든요. 아, 돼요? 그러면 얼마예요? 55거든요. 이거 55. 되죠? 어쨌든 시그마라는 건 다 더한다라는 의미예요. 다 더한다. 그러면 개개인을 단순하게 더해놓은 그 결합물이 이코로 뭐다? 사회다라고 바라보는 게 알겠죠? 이게 미시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회는 실체성이 없어. 개개인의 단순 결합에 이름만 붙여놓은 거야. 우리 반은 알겠죠? 우리 반은 예서, 윤서, 동안, 윤지 알겠죠? 이런 애들의 결합물이거든. 그래서 딱 성향은 어떻게 드러나? 동안, 예서, 윤서, 윤지 요 4명의 성향의 단순 합으로서 우리 백곰사탐 고위 사회문화반은 딱 그 성향으로 드러나는 거야. 근데 이걸 이름을 이렇게 다 갖다 부르려니까 어때?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줄여서 뭐? 사회라는 두 글자로 압축시킨 거야. 사회는 뭐야? 실체성이 없어. 그냥 개개인의 단순 결합에다가 알기 쉽게 사회라는 두 글자로 이름만 붙인 거야. 그게 사회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사회는 뭐다? 실체성이 있다 없다? 없다. 단지 뭐에 불과하다? 이름 붙여놓은 명목만 있을 뿐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네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사회 명목론이라고 불러. 뭐라고 부른다고? 명목론. 명목할 때 명이 이름 명자니까 이름 붙여진 거야. 사회라는 두 글자로 이름만 붙여놓은 거야. 그냥 개개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붙여놓은 거야. 그냥 다 같이 부르면 되는 건데 그럴라니 복잡하니까 이름만 붙여놓은 거야. 독재적인 실체성이 전혀 없어. 이렇게 바라보는 거지.
이해됩니까? 야, 그럼 봐봐. 개인과 사회관계를 이런 식으로 말아봐. 사회는 그냥 이름만 붙여진 거지. 실체성은 개개의 주체들 하나하나가 실체성이 있을 뿐 사회 자체는 독자적인 실체성이 전혀 없어.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회 문화적 현상이 존재해. 그럴 때 뭐부터 볼까?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부터 들여다볼까? 아니면 그들을 둘러싼 사회 구조의 속성을 먼저 이해하려 할까?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부터 들여다보겠죠. 그게 미시적 관점인 거야. 그래서 사회와 개인의 관계를 사회는 명목일 따름이요 실체성은 개인밖에 없다라고 바라보는 사회 명목론적 시각으로 개인 사회 관계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사회문화 현상이 나타나면 항상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 분석부터 들어가. 그리고 개개인 한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 관계부터 먼저 분석해. 알겠죠? 반면에 이렇게 사회는 독자적인 실제성을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외제하는 틀로서 개인을 형성하고 만들어가는 거대한 틀이 사회다라고 바라보는 이렇게 개인 사회관계를 이해하는 사회 실제론적 지각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 문화적 어떤 현상이 나타나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속한 사회 구조의 기본 속성부터 이해하려고 해.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 구조 이런 거 분석부터 안 해. 구조에 대한 이해를 하면 그네들의 생각을 다 읽을 수 있다고 보거든. 말뜻 이해됩니까? 이걸 뭐라고 불러 우리는? 거시적 관점이라고 불러. 휴,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아 알아듣겠어? 좋아요. 그러면 여기다가도 한번 써볼게. 거시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에는 개개인의 단순 결합물이라고 생각할까? 이거보다 더 거대한 어떤 실체라고 볼까? 맞아. 개개인의 단순 결합보다 더 거대한 실체라고 바라봐. 이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해됩니까? 좋아요. 여기까지 정리된 것 같죠? 선생님이 TV 보다 보니까 되게 웃기더라. 한국 최고 대학이 어디입니까? 미국 최고 대학은? 서울대 학생들과 하버드 학생들에게 테스트를 했거든요. 우리나라 사회학자 연구팀들이 이걸 했었어. 정말 어려운 문제를 아이들에게 주고 풀리게 하는 거야. 되죠? 근데 실험은 뭐냐면 그 문제를 맞췄냐 틀렸냐가 아니야. 당연히 다 못 풀어요 절대. 아무리 서울대 아니라 서울대 할아버지도 아인슈타인도 못 푸는 문제를 넣어놨어. 시간 안에. 되게 어려운 문제들이거든. 다 틀릴 거야. 틀린 문제들 수두룩할 거야. 실험은 언제 나오는 거냐면 그게 다 끝나고 나서 시험이 끝나고 나서가 실험이야. 그 이후에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나. 재밌는 건 서울대 학생들은 시험이 끝났어요. 그러면 채점을 하겠죠. 채점을 하고 나서 뭐 합니까? 앉아서 머리를 싸매고 틀린 문제를 다 풀어요. 1시간이 넘도록 다들.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은 맞춤 문제 있죠? 요거 채점하고 틀린 문제 있으면 체크하고 그냥 뭐 합니까? 그냥 나가요. 다시 풀어보질 않아. 이해되죠? 무슨 차이일까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요? 서울대 학생들은 다 그랬어. 10명 실험했는데 한 명도 안 빼고 앉아가지고 문제를 끝까지 다 풀어요. 그리고 틀린 문제에 대해서 막 한탄하면서 뭐 합니까? 어이씨 이러면서 막 낑낑매면서 그걸 다 풀어요. 그리고 스스로를 막 자책해요. 근데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은 이거 어차피 내가 약한 거니까 이거 물어봤거든. 나도 인터뷰했거든. 그랬더니 하버드 애들은 뭐라 그래요? 원래 내가 못하는 부분에서 틀렸습니다. 대신에 나는 이런 건 잘하니까 그런 건 맞췄어요. 끝. 쉽게 말하면 얘네들은 어때요? 다방면에서 모두 두루두루 잘하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려는 그런 나라 사람들이 아니야. 미국은 문화가 그래. 그냥 분야별로 잘하는 거 하나 있으면 되지 뭐. 공부 꼭 잘할 필요 뭐 있어. 노래 잘하면 넌 그걸로 먹고 살면 되고. 다른 거 잘하면 그쪽 분야로 크면 되고. 뭐 모든 사람이 모든 분야를 다 잘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게 미국 사회 문화의 어떤 환경의 모습이야. 근데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이나 우리나라의 문화 제도는 어때요? 그죠? 어느 거 하나라도 못하면 안 돼. 모든 분야에서 다방면의 밝은 인재를 우리는 요구한다고. 그런 환경에 사는 환경에서 커온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래. 이해되죠? 이거는 잘 들어. 실제론적 시각으로 설명돼, 명문론적 시각으로 설명돼. 그러니까 실제론이야, 명목론이야. 실제론이죠.
실제론적 시각으로밖에 설명이 안 돼. 이해되죠? 그냥 한국 사회에 속하는 존재들이니까 한국 사회 속성대로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성향이. 이해돼요? 선생님이 장담컨대 무슨 뭐 하버드가 전 세계에서 1위 대학이라고 개 깜짝깜짝 대죠, 그죠? 절대 동양에 있는 막 중국의 칭화대라든가 베이징대라든가 우리나라 서울대 못 따라와, 얘네들. 혹시 대학전쟁이란 프로 봤니? 안 봤니? 어휴. 그 대학전쟁이라는 프로가 대학교 재학생들 데려다 놓고 요 대학교 간판 걸고 얘네들끼리 그 테스트 하는 거야. 서로 이렇게 게임 하는 거야. 승리 패배. 그 대학전쟁 1편, 2편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1편에서 우승팀이 서울대, 준우승팀이 고려대. 그렇죠? 2에서 우승팀이 서울대, 준우승팀이 아마 연세대인가 그럴 거야. 안 바뀌어요, 이게.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냐? 서울대, 옥스퍼드 다 나왔어, 걔네. 스탠포드도 나오고 MIT 공대도 나왔어. 걔네 전부 예선에서 올라오지 못하더라고. 애들이 다 떨어져요. 아예 게임이 안 돼, 게임이. 이해되죠? 근데 얘네가 왜 더 좋은 대학이라고 정평이 나 있을까? 대학 평가를 어디서 해요? 미국 교육기관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죠. 그죠? 못 따라와요. 교육 환경이 다르거든요. 아, 그거 있었어. 유튜브에 보니까 그것도 있더만. 어떤 교수가요, 학생 2명을 딱 세워놓고 둘 다 여학생이었거든요. 두 학생을, 한 학생은 이제 한국 유학생이고요. 한 학생은 미국이에요. 봤어요? 질문했죠. 교수가. 뭐라고 물었어요? 공부 잘하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국 학생은 뭐라 그래요? 잘 못한대요. 얘는 자기 되게 잘한대요. 알겠죠? 그 다음에 교수가 학점을 물었거든요. 학점을 물었더니 얘는 학점이 평균 정도밖에 안 돼요. 평균보다 조금 미달이었나 그래요. 한국에는 장학금, 전과목 장학금 받는 애예요, 얘가. 근데 얘는 못한대요. 왜 못하냐고 물었더니, 그리고 학점을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얘 학점 말하고 얘 학점 말하니까 다 웃었어, 애들이. 깔깔깔깔. 근데 신기하죠? 얘는 왜 잘한다라고 말했냐라고 물었더니 자기는 뭐 자기 못하는 건 어차피 못하는 거지만 이런 건 나 뛰어나다. 그런 건 A 학점 난 받았다. 난 못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한국에는 뭐라고 말해요? 저는 뭐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없지만 이 부분에서 지금 학점이 A 제로밖에 안 된다. A 뿔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야. 전혀 다르죠. 왜 이럴까요? 우리나라 환경에서 커온 사람은 그렇게 형성이 돼요. 알았지? 그래서 니네 한국 사람 외국에 이렇게 보내면 다 천재 소리 들어요. 불쌍한 새끼들.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지금 그죠? 빌빌빌 하고 있는 거지. 뭐 뉴질랜드 막 미국 막 이런 데 갔다 놓으면 니네 다 천재 소리 듣습니다. 알아듣겠죠? 아유, 고생이 많다 니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 사회 실제론과 사회 명목론은 뭐에 따라 구분한 이론이야? 내가 얘기했잖아. 50%도 모른다고 니네. 똑같이 듣고도. 아니 실제론 명목론은 뭐고 거시적 미시적은 뭐 그냥 같은 거 아니야? 아니 같은 거라고 말할 수는 물론 연결성이 있긴 한데 같은 거라고 말할 수는 없어. 거시적 관점, 미시적 관점은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야. 어떤 사회문화적 현상이 나타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거냐의 문제인 거고 사회 실제론, 사회 명목론은 뭐야? 이건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의 문제야. 개인과 사회 관계를 바라볼 때 사회는 독자적인 실체라고 바라볼 거냐? 사회는 이름 붙여진 것에 불과한 것을 볼 거냐? 근데 이게 어떻게 사회와 개인의 관계를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개인 인간 행위 현상, 사회문화적 현상이 나타날 때 구조적 이해를 먼저 하는 거시적으로 접근할 거냐? 아니면 개개인 구성원들의 의식과 개개인들의 상호적인 관계를 먼저 들여다보는 미시적으로 접근할 거냐가 달라지죠. 그래서 명목론과 실제로는 뭐에 따른 시각이야?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사회는 독재적인 실제다. 아니다. 사회는 명목 붙여진, 이름 붙여진 것에 불과하다. 이런 거고 거시적 미시적 관점은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이야. 어떤 인간행위 사회문화적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거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거냐의 문제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옆에 쉬니까 잠깐 쉽시다. 예? 야, 네 수업. 이번에는 뭘 볼 거냐면 미시적 관점의 대표적인 이론입니다. 미시적 관점의 대표적인 이론. 그 대표 이론으로 볼 수 있는 게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 앞으로는 이걸 줄여서 그냥 상상이론 이렇게 줄여 부를 거예요. 뭐라고 부른다고? 근데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이 요 명목론적인 시각과 미시적 관점을 그대로 담고 있는 그런 이론입니다. 봐봐. 어떻게 사회제도가 만들어지고 어떻게 사회제도가 변경되어 가는가 이거를 이제부터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봐봐. 우리 개개인들은 외부에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뭐가 주어졌을 때 외부적 상황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주관적인 판단을 해요.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뭐 한다고? 판단을 한다고. 그 외부적 상황에 대해서 이건 괜찮아. 이건 허용될 수 있어. 이건 좋은 거지. 에이 이건 아니야. 이건 인정할 수 없지. 이건 나쁜 거야. 나름대로 외부적 상황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주관적으로 판단을 한다니까. 알았죠? 근데 사람들은요. 외부적 상황에 주어진 그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뭐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평가가 있잖아. 판단이 있잖아. 이거를 뭐 해요? 다른 사람과 공유하려고 들어요. 다시 뭐라고요? 다른 사람과 공유하려고 들어요. 알겠죠? 이 상황에서 뭘 동원하냐면 상징적인 것들을 동원하게 됩니다. 다시 뭐라고요? 상징적인 것들을 동원하게 돼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상황에 대해서 공유를 하려고 들거든요. 자, 내가 하나 이제 예를 들어줄게. 외부적 상황이 딱 주어졌어. 전철을 탔는데 알겠죠? 전철을 탔는데 전철에서 남자끼리 키스를 하네요. 딥합니다. 막 왔다 갔다 해. 알겠죠? 야, 어때? 불편해? 어떻게 할 거야? 칸을 옮겨요. 그냥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그냥 옮길 거야? 사람들 다 있는데? 구경이. 구경해요? 막 살짝 웃으면서? 네.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뭐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인상을 찡그리고요. 알겠죠? 어떤 사람들은 욕을 해요. 이런 씨. 알겠죠? 어떤 사람들은 막 소리를 소리를 질러요. 어떤 애는 막 울어요. 엎어지고 막. 알겠죠? 나 봐. 왜 그럴까? 응? 왜 굳이 막 그런 상황을 보면 막 에이씨. 나 진짜 뭐 하는 거야? 이런 말을 왜 괜히 할까요? 왜 굳이 표정을 일그러뜨리고 주변 사람들을 응시할까요, 사람들은? 보통 그럴 때 되면 막 뭐예요? 아이씨, 나 진짜. 그러면서 막 주변 사람들을 봐요. 뭐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불편한 거 티내는. 왜 티내죠? 왜 굳이 나는 여기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을 왜 굳이 겉으로 드러낼까요? 다른 사람들. 보라 그러는 거거든요. 왜 보라 그럴까요? 나를 따라해. 나를 따라해라? 비슷해. 왜 나를 따라해라? 확인받고 싶은 거야. 내 생각이 틀린 거 아니죠. 이건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상황을 바꿔볼까? 전철에 남자끼리 딥디립 난리가 났어. 근데 아무도 없고 나만 있어. 다시 뭐라고? 아무도 없고 나만 있어. 둘이만 딥디립하고 그러면 거기서 막 에이씨 뭐 하는 거야? 이런 얘기 할까요? 괜히 표정을 일그러뜨리고 막 그럴까요? 아니야. 그냥 조용히 옆칸으로 갈걸. 왜 그런 상황에서는 에이씨 뭐 하는 거야? 나 진짜 이런 거 왜 안 할까요? 뭐 확인받고 공유할 사람이 없잖아요.
내 말 이해됩니까? 사람은요 누구나 뭐 하고 싶어 하냐면 외부적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의 판단을 해요. 주관적 판단. 근데 그 주관적인 판단에 그치지 않아요. 이걸 뭐 하려고 들어요? 확인받고자 하고 사람들과 공유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내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바래? 바라? 요즘은 바라가 맞다면서요? 바라? 어떤 존재가 되기를 바라 사람들은. 누구든 나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간이 되기를 바라. 알겠죠,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나와 생각이 같은지를 매번 확인하려고 들어. 사람은 그렇다니까. 알겠죠? 근데 내가 딥디리딥 남자끼리 하는데 내가 막 거기서 막 에이씨 뭐 하는 거야 막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옆에 있는 사람도 다 비슷해. 울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알겠죠? 옆에서 막 찌찌찌 그러면서 이러고 쳐다보는 사람도 있고, 알겠죠? 욕하는 사람도 있고, 알겠죠? 뭐 다 반응이 비슷해. 나하고 똑같은 부정적 반응들이야. 그러면 그때 나는 비로소 뭐 합니까? 맞아. 내가 틀린 게 아니야. 남자끼리 이러는 건. 이건 나쁜 거야.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말음대로 내 마음속에 그 가치관을 정립하게 돼. 이해됩니까? 사람들은 재밌게도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누구든 인정하고 누구든 받아들일 수 있는 일반적 인간상을 머릿속에 가상의 인간상을 자기 머릿속에 그려놔요. 이런 걸 심리학에서 뭐라 그러냐면 일반적 타자라고 불러. 뭐라고 한다고? 일반화된 타자, 일반적 타자라 그래.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평균적 인간상이야. 내 머릿속에 있어. 이해됩니까? 그리고 그 모습을 닮아가려 해. 나는 어떤 존재가 되고 싶거든. 누구든 인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인간이 되고 싶어 하거든, 사람들은. 이해됩니까? 근데 재밌는 게 어렸을 때는 그 일반적 타자가 누구게? 엄마, 아빠야.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얘기하면 그냥 맞는 거라고 따라. 니네들도 그래서 그렇게 귀엽고 깜찍한 때가 있었단다 하더라. 알겠죠? 엄마가 얘기하면 맞죠 이러고 엄마가 시킨 대로 다 하고 엄마가 일반적 타자고 엄마가 그냥 무조건 롤모델이니까. 알았죠? 근데 그게 학교 다니면서 조금씩 대가리가 크기 시작하면 어때? 바뀌어. 뭐야? 우리 엄마가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평균적인 그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엄마한테 개기기 시작하지. 알겠죠? 다른 엄마는 안 그러거든? 막 이러면서 맞죠? 엄마 틀렸거든? 막 이러면서 그죠? 그리고 지 머릿속에 뭐 합니까? 나름대로 일반적 타자를 그려. 지금 방금 얘가 뭐라 그랬지 엄마한테? 다른 엄마들은 안 그러거든. 얘 머릿속에 지금 뭐가 있지? 일반적인 엄마상이 머릿속에 있어. 일반적 타자로서의 엄마상이 머릿속에 있다고. 그 자기가 그려놓은 엄마상에 자기네 엄마가 맞아 안 맞아? 안 맞는 거야. 어떤 엄마가 그래! 막 이러면서 그죠? 이런단 말이야. 자기 머릿속에 일반적인 엄마상이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일반적 타자인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일반적 타자를 항상 뭐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고 어떤 외부적 상황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감정을 드러내고 공유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정해가. 상황을 바꿔볼게. 남자끼리 이렇게 전철 한복판에서 이렇게 딥디립해. 근데 내가 그래서 뭐 했어? 뭐 하는 거야? 진짜 짜증나. 했는데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오히려 나를 이상하게 봐. 아저씨 왜 그래요? 뭐 아저씨한테 피해 준 것도 없는데 왜 그래?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이상하게 반응을 해. 어떤 사람들은 가가지고 아유 그 남자끼리 보기 괜찮네. 어떻게 결혼하실 거예요? 이렇게 뭐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고. 알겠죠? 그래도 용감하다. 그래도 뭐 요즘 이런 게 뭐가 문제가 돼. 괜히 거리낄 거 없어요. 응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막 많아. 오히려 나만 병신이야. 나 혼자 울었어. 나 혼자 욕했고. 알겠죠?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이상하게 봐. 그때부터 무슨 생각할까? 잠깐, 그치. 나한테 한 것도 아니고 남한테 피해 준 것도 없죠. 내가 왜 그랬지? 일반적인 타자로 수정할 거라니까. 남자끼리 그럴 수도 있는 거. 뭐 남한테 피해 주는 것도 없는데 뭐 어때? 이렇게 바뀌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사람들은요, 외부적 상황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뭐 한다고? 판단해요.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에 외부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해요. 근데 스스로가 판단한 그 판단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진 않아요. 이걸 뭐 하려고 들어요? 확인하려고 들어. 다른 사람들도 다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인지를 확인하려고 들어. 그 과정에서 뭘 동원한다고? 상징을 동원한다고. 어떤 거? 언어, 몸짓. 아까 봤잖아. 이건 아니지 않나요? 엎어진다니까. 알겠죠? 운다니까. 아, 나 진짜 짜증나게 뭐 하는 거야. 언어, 표정. 다시 뭐라고? 표정. 괴성. 괴성. 이런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그 외부적 상황에 대한 긍정 또는 부정의 자신의 판단을 뭐 해? 드러내려고 해. 다른 사람에게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지. 내 말 이해됩니까? 이때 긍정 또는 부정의 하나의 일정한 방향으로의 상황에 대한 공유가 일어났어. 뭐가 일어났다고? 상황에 대한 공유가 일어났어. 다 함께 같은 방향의 공유가 일어난 거야. 막 눕고 괴성에 운물에 알겠죠? 욕에 막 이런 걸로 다 공유가 일어난 거야. 쯧쯧쯧 한탄에 막 이런 걸로 다 상황에 대한 공유가 일어난 거지. 그러면 상황에 대한 정의가 생겨나. 남자끼리 공공장소에서는 저러면 안 되는 거. 이런 상황에 대한 정의가 생겨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가 돼? 사회 제도로 굳어지는 거지. 돼요? 돼요, 안 돼요? 만약에 사람들의 생각이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었어. 남자끼리 딥디리 딥딥. 근데 나만 그러고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응원해요. 그래도 뭐 숨어서 안 하고 이런 거 문제 될 거 없어요 앞으로는. 지금까지 숨어서 그랬지만 당신들 응원해요 나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많아. 이해됩니까? 알겠죠? 축하해요 박수 쳐준 사람도 있고. 알겠죠? 나 혼자만 울고 있는 거야. 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상황에 대한 공유가 달라진 거지. 남자끼리도 그럴 수도 있는 거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럼 상황에 대한 정의가 달라진 거지. 그럼 사회제도가 변경되는 거야. 내 말 이해가 돼요? 야, 옳고 그름의 가치는 어떻게 정해지는 거야?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외부적 상황에 대해서 공유했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똑같은 행동도 각 사회마다 규정이 같아 달라. 달라. 혹시 국경 없는 포차라는 그 프로 봤나? 안 봤어? 외국 나가가지고 음식하는 포장마차 하는 거기 신세경도 나오고 이희경도 나오고 알아요. 봤어? 박중훈도 나오고 코펜하겐 편이야. 코펜하겐이 어디야? 지리아시잖아요. 코펜하겐 덴마크입니다. 덴마크 수도인데 코펜하겐 편이었어. 근데 거기에 뭐가 나왔냐면 박중훈이가 영어를 좀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밥 먹을 때 가가지고 괜히 말 걸고 그런 거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포차에 어떤 이렇게 단체 손님이 왔어. 근데 남자, 여자 중년 정도 나이가 꽤 들은 중년 부부들이야. 남자, 여자 이렇게 왔거든. 알겠죠? 근데 여기 이제 박중훈이가 껴요. 박중훈이가. 이거 부부 동반 모임이신가 봐요. 그러고 이제 영어로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맞아요. 근데 박중훈이 뭐라 그러냐면 두 분은 그 부인이 어디 가셨나 봐. 이러고 물어봐. 옆에 있는 아줌마가 얘기를 하더라고. 부부예요. 한국에선 이상하게 볼지 모르겠지만 우리 덴마크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시하지 않아요. 같이 이렇게 어울립니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박중훈이가 당황은 안 하더라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뭐 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시하는 시각은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박중훈도 그렇게 대답은 하더라고. 근데 흠칫 놀란 표정이긴 했어 처음에는. 알겠지? 이게 코펜하겐에서는 뭐 크게 문제될 거 뭐 있어? 실제로 제도상으로도 남자끼리 결혼이 허용이 돼요. 이해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덴마크 같은 데는 오히려 대화 주제가 뭐예요? 둘이는 아이 입양할 거예요? 뭐 이런 거 물어봐요. 어차피 애는 못 나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막 거리 끼고 막 멀리하고 막 더럽게 여기고 막 이러지 않고요. 오히려, 그러면 입양해서 키우실 건가요? 뭐 이런 거 궁금해하고. 알겠죠? 오히려 이렇게 일상적으로 받아들이지 문제시화하지 않는다고 여기에 대해서. 여기 왜 이런 겁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진 거죠. 돼요? 당신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예서야. 동성애. 그러니까 이런 거 대답을 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돼. 그러지 못하고 나중에 가지고 논술에 대해서 논술한다. 어떻게 쓸 거야 논술을? 자기 생각을 펴질 못하는데 면접을 어떻게 볼 거야? 참 존중해. 존중해? 왜요? 그 우리 현대사회 윤리할 때 이거 나오거든요. 동성애. 제가 딱히 피해보는 게 남한테 피해 보는 것도 없는데 굳이 그걸 문제시화할 이유가 있겠는가? 좋아요. 실제로 동성애를 인정하는 사람들 중에 주장 중에 그런 주장이 있어요. 또 윤서는 저도 딱히 신경 안 써요. 신경 안 써요? 네. 문제시할 필요는 없다. 네. 선생님도 그런 생각이야. 내 선생님 생각은 나는 왜 그렇게 생각을 갖게 되냐면 내 친구 중에 있어. 고등학교 때 친구야. 용원이라는 친구인데, 요거는? 왜? 있네. 우리 주위에 있네. 있어? 네. 동성애 있어? 내 선생님은 걔를 뭘 봤냐면, 걔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자기의 그 성 정체성을 알게 된 거야. 근데 어떻게든 이걸 뭐 해보려고? 숨기는 게 뿐만 아니고 바꿔보려고. 자기는 그렇지 않아. 부정하면서 어떻게든 여자친구를 사귀어보려고 애를 많이 썼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여자친구도 사귀어보기도 했었어, 얘가. 이해되죠? 근데 안 되더라고, 그게. 선생님은 용원이의 그 모습을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성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인 것 같은 거야. 다시 뭐라고? 선천적인 것,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야. 그러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게 여성성을 타고나 버린 거야, 얘는 정체성을. 생물학적으로는 뭐로 타고났지만. 근데 정체성은 잘못 점지된 거죠, 지금 하늘로부터. 이거 걔 잘못이야? 아니, 걔 무슨 잘못이 있어? 생물학적으로는 남자가 점지됐는데, 알겠죠? 성 정체성이 잘못 들어온 거 아니야? 신이 잘못했든 뭐를 했든. 욕을 먹으려면 신이 욕을 먹어야지. 우리 용원이가 왜 욕을 먹어? 그래서 나는 그냥 이런 것들은 존중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들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근데 만약 성 정체성이 후천적으로 뭐 하는 것이다.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욕할 수 있어. 그럼 욕할 수 있어. 왜 굳이 왜 사회 무리를 일으키고 부모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으면서 왜 그래 도대체. 왜 그런 쪽으로 키워갖고 문제를 일으키냐고. 알겠죠? 뭐 분란 일으키는데 취미 있어? 왜 그래 도대체. 이렇게 욕할 수 있는데 이게 선천적으로 개인의 어떤 그 노력 여하에 무관하게 그냥 타고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바라보면 그들을 욕할 수가 없죠. 인정해줘야죠. 근데 나는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야. 실제로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 성 정체성은 후천적으로 형성하고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해. 근데 왜 굳이 그 새끼들은 꼭 그러냐? 알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문제시화한단 말이야. 이해돼요? 그러면 선생님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하나 늘어나 그러면 덴마크처럼 되는 거야. 알아듣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 아직까지는 이런 상황 공유, 상황 정의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내 말 이해됩니까? 어쨌든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에 입각해서 놓고 보면 어떤 행위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우리의 가치평가는 사회마다 같아 달라. 시대에 따라. 왜? 그 외부적인 행위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공유하냐에 따라서 상황 정의를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정의를 내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말 뜻이 이해됩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같이 상대주의적 입장에 있어요. 무슨 입장? 이게 무슨 뜻일까? 옳고 그름의 가치는
상대적이다. 잠깐만. 상대가 무슨 뜻이라 그랬지? 기준이 기준이 없다? 없다는.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 다를 수 있는 거. 이게 상대적인 거. 절대적은 무슨 뜻이지? 달라질 수 없는 변하지 않는 거라니까. 변하지 않는 게 절대. 다를 수 있는 게 사람마다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들은 상대적이라고 하는 거야. 아, 알아듣겠죠? 옳고 그름의 가치는 시대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각 사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지. 돼요? 니네 우리나라에서는 어른과 청소년이 같이 담배 피는 거 어때? 용납 안 돼요. 아빠 담배 한 대만. 이게 어떻게 용납이랍니까? 맞아요, 틀려요. 베트남은 돼요. 베트남은 청소년 담배 피는 거 문제시하지 않고요. 어른하고도 같이 담배 펴요. 아빠하고도 피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베트남은 어른하고 술 먹는 거 안 돼요. 아빠, 아들이 술 같이 안 돼요. 이건.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술은 되죠. 아빠가 아들 술 한잔 하잖아요. 얘도 아빠한테 맥주 한 잔씩 받아 먹어봤지. 좀 있으면 주실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빠 딸 사이에도 맥주도 한잔하고 합니다. 근데 어때요? 베트남은 그건 안 돼요. 그건 금기예요. 그러니까 각자 다 다른 거야. 가치관이. 그래서 사람들의 감정이 어떻게 공유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좋아요. 그래서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사람들은요. 외부적 상황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스스로가 어떤 옳다 그르다의 판단을 하고 근데 이거를 그대로 가치를 바로 내면화시키지 않아요. 자기가 직관적으로 외부적 상황에 대해서 갖게 되는 옳다 그르다의 판단을 뭐합니까?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려고 들어요. 그리고 가장 일반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인간으로서 자기를 만들어가려 하죠. 그런 과정에서 상징적 행위를 동원해서 그 외부적 상황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인 자기의 어떤 평가를 드러내고 동의를 구합니다. 알겠죠? 이때 긍정 또는 부정의 일정한 방향으로 함께 상황에 대한 공유가 상징적 행위로서 함께 공유가 되면 이게 상황 정의가 되고 그게 제도화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씩 외부적 상황에 대해서 달라져요. 옛날에는 다 함께 부정적인 어떤 상징적 행위를 공유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오히려 뭐가 많아졌어? 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반수가 넘어가기 시작해. 그럼 상황 정의가 그럼 변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거 왜 미시적 관점인지 알겠어? 사회 제도는 개개인들에 의해서 그때그때 형성되고 변경되는 거예요. 사회 구조가 개인의 의식을 구속하는 이런 거 없어요. 개개인들의 의식이 어떻게 합치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사회제도는 변경돼 가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미시적 관점의 대표 이론,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이라고 합니다. 알아듣겠죠? 내가 지금 얘기했던 건 수능에서 나왔더니 정답률이 30%밖에 안 나왔어요. 내가 말했던 일반적 타자 얘기가 나왔거든요. 거울 이론. 알겠죠? 이걸 읽고 이게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구나를 애들이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았지? 다음이야. 거시적 관점의 대표 이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시적 관점의 대표 이론. 하나는 기능론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갈등론이 있습니다. 문제. 기능론과 갈등론의 공통점. 맞아요. 거시적 관점이니까 뭐를 설명하는, 뭐를 먼저 설명하는 사회 구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개개인들이 어떻게 의식 공유를 통해 사회 제도를 만들어내고 변경시켜가는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사회 제도는 이미 정해져 있는 틀이 있고요. 개인은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형성되는 존재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이걸 설명해요. 사회구조는 이런 거야. 사회구조에 대한 규정을 먼저 지어요. 사회구조가 갖고 있는 기본 속성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내려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개인들의 행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죠. 말뜻 이해됩니까? 한국 사회는 이런 거야. 알겠죠? 그러니 한국 학생들은 이런 모습이지.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기능론과 갈등론의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라고? 거시. 거시적 관점이기 때문에 개개인들의 상호작용 관계, 개인의 의식의 어떤 형성 과정 이런 걸 통해서 사회제도를 설명하는 게 아니야. 사회제도, 사회구조의 기본 속성을 먼저 설명하고 거기에 따라서 개인의 행위를 설명해. 알겠죠? 그러니까 사회제도에 대한 사회구조는 어떤 속성이 있는지를 먼저 이야기할 텐데 기능론은 사회구조는 구성원 간의 조화 그리고 상호 보완적으로 구성원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하며 우리 모두가 순응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봐. 다시 뭐라고? 순응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봐. 그게 바로 사회구조라고 이해해, 이들은. 그죠? 이 기능론의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바로 뭐냐면 사회 유기체설이야. 다시 뭐라고? 자, 말뜻 풀어줄게. 유기체가 뭘까? 유기체. 생명체를 뜻해. 다시 뭐라고? 니네 앞에 거대한 유기체가 하나 있죠. 나요. 이 유기체. 알았지? 그러면 사회는 뭐다? 유기체다. 하나의 살아 숨쉬는 생명체다 이 뜻이야. 알았지? 그럼 사회 유기체설은 이렇게 설명하면 쉬워. 쌤의 몸 전체는 뭐야? 하나의 생명체 전체는 이코르 사회야. 다시 뭐라고? 이건 사회야. 그럼 개인은 뭘까?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이야. 다시 뭐라고? 내 몸 안에 들어있는 하나하나의 장기들 있죠? 이런 개별 장기 하나하나가 이코르 뭐야? 이게 개인이야.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 얘네들의 논리는 이거거든. 개인은 사회를 떠나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다.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어. 사회를 떠나서는. 말을 바꿔볼까? 야, 우리 장기 하나하나들은 내 몸 전체를 떠나서는 의미와 가치가 있어, 없어? 없어. 야, 선생님의 머리에 있는 뇌 있죠, 뇌. 뇌. 이 뇌는 내 몸 안에서, 그 옆에 있는 뭐 심장, 폐, 뭐 콩팥, 위, 장, 알겠죠? 뭐 쓸개, 뭐 이런 많은 장기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내 몸 전체 건강을 위해 기여하고 있을 때는 이 뇌는 어때? 엄청나게 값어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죠. 맞아요, 틀려요? 근데 뇌를 내 몸 바깥에 따로 떼냈어. 알겠죠?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을까요? 솔직히 저 순댓집에 파는 순댓집에 보면은 그 허파 막 이런 거 있죠? 그거만도 못해요. 이걸 어디다 써먹어요? 징그럽기만 하지. 제 기능 하나? 아무런 기능도 없어 내 몸 밖에선. 아무런 기능이 없는 존재라니까. 그냥 단백질 덩어리야. 이해돼요? 아무 의미 없는 단백질 덩어리.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야. 그러면 개개인들은 사회 속에서 어디서? 사회 속에서 다른 구성원과 뭐를 이루며? 조화를 이뤄야지. 다시 뭐라고? 조화를 이뤄야지. 내 몸 안에서 뇌는 다른 어떤 장기들과 협동 조화를 이뤄내면서 전체 건강을 위해 기능하고 기여할 때 의미와 가치를 갖는 거지. 그 속에서 뭔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은 사회 속에서 다른 구성원과 조화를 이루며 의미와 가치를 갖죠. 내 몸 전체는 수많은 장기들의 단수 결합물이냐?
그럼 내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의 무슨 단백질, 지방, 무기질 뭐 이런 함량 그대로 갖다가 이대로 만들어 몸뚱이 만들어 놓으면 그게 나야? 나처럼 이렇게 기능하고 활동하나? 못하죠. 단순 결합물이 아니거든. 이해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이 관계로 바라보는 거야. 개인은 사회를 떠나선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고 개인은 사회 속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조화 협동을 이루면서 몸 전체 건강을 위해서 기여하고 기능하고 있을 때 그 속에서 뭔가 가치와 의미를 갖고 정체성을 형성해 갈 수 있는 거야. 말뜻 이해됩니까? 야, 이렇게 바라보면 잘 들어. 사회 구조는 우리 사회에 짜여진 사회의 메커니즘 구조는 뭐야? 모든 구성원들을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완전 무결한 틀이야. 우리 신체 메커니즘 같은 거야. 알겠죠? 이 신체 메커니즘 바꾸면 돼, 안 돼? 바꾸면 돼, 안 돼? 안 돼. 갑자기 학문이 나는 왜 이렇게 더러운 기능만 해야 돼? 나는 싫어. 나는 평등해질 거야. 이러고서 혼자 이 구조를 벗어나려 해.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똥 못 싸면 나 죽어, 니네. 알겠죠? 이해되죠? 이 구조 메커니즘은 우리 모두를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아주 완전 무결한 유일한 틀이거든. 이 틀은 절대 깨지면 안 돼.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들은 사회 구조는 뭐라고 보냐면 우리 모두를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완전 무결한 틀이야. 우리가 순응하고 적응하고 기여해야 될 대상이죠. 뭔 소린지 이해됩니까? 자, 그럼 봐봐. 기능론은 현실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 구조를 우리 모두를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완전 무결한 틀로서 우리는 그 사회 구조에 순응하고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기능하고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해. 맞죠? 기능론은 진보적 시각일까? 아니면 보수적 시각일까? 말이 어려워졌지. 진보의 뜻이 뭔지 보수의 뜻이 뭔지, 그지? 뭐가? 진보의 뜻은 뭘까? 솔직히 사회학을 공부하면서 진보의 뜻을 모른다는 건 이미 글른 거야, 얘들아. 지금 빨리 알아도. 진보는 안정지향적이다, 변화지향적이다. 그러면 진보적 사상을 가지고 있다, 변화지향적이란 얘기니까 이런 얘기는 현실 사회를 긍정적으로 보는 거야, 부정적으로 보는 거야. 그죠? 현실 사회가 좋다, 아름답다, 굿, 판타스틱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왜 변화를 꾀해? 그럴 리가 없죠. 현실 사회는 뭔가 모순이 있고 문제가 있다라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보통 변화지향적 진보적 시각을 갖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돼요, 안 돼요? 보수는 무슨 뜻일까? 안정지향적. 변화를 원하지 않는, 현실의 안정을 꾀하는. 그럼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 자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자들이 보통 보수적 시각을 갖게 돼. 알겠죠? 여기는 기능론적 시각으로 우리 사회 구조를 바라보면 어때? 진보적으로 사회를 바라볼까?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려고만 할까? 안정적으로 유지만 시키려 해. 알겠죠? 그래서 기능론은 무슨 관점이라고 해? 보수적 관점, 안정지향적 관점 이렇게 부르는 거야. 구성원들은 사회 구조에 뭐 해야 돼? 순응하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제 기능을 수행하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해. 알아듣고 있죠? 이런 식으로 사회 구조를 인식하고 바라보는 게 기능론적 시각이 되겠어요. 됐습니까? 돼요, 안 돼요? 좋아요. 갈등론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갈등론이야. 사회 구조를 설명하는 이론인 건 똑같은데 사회 구조에 대한 인식이 반대야. 알았지?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거고요. 요 밑에 하나만 더 설명해 봅시다. 그럼 기능론자들은 사회 갈등이 나타났어. 구성원들 간에 갈등이 일어났다고. 이런 건 뭐라고 인식할까?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거야. 야, 구성원들이 조화를 이루어야지. 응? 야, 심장하고 폐하고 싸우면 되겠냐? 뇌하고 콩팥하고 막 싸워. 안 되는 거죠.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돼. 그래서 이들이 볼 때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사회 문제야. 부정적인 현상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바라봐. 그러면 기능론자들이 볼 때 우리의 사회 제도, 쉽게 말하면 뭐 우리 사회의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다라고 말할까?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순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구성원들이 모두 동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것들이 바로 법이라고 봐. 이해됩니까? 그래서 모든 사회 구성원의 동의에 기초한 이게 바로 우리의 사회제도 법이라고 인식해. 그래서 사회제도 법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는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된다라고 보는 시각이야. 알겠지요? 되나요? 갈등론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거든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드리고요. 오늘은 좀 일찍 끝냅시다. 좋아하면 안 돼요. 다음부터는 야 너무하잖아.